옳게 언니, 사실 엄마 말씀도 이해가 돼요. 오랜 세월 자손을 못 낳으셨으니까 엄마가 속상하실 만도 해요. 영숙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다. 분명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드는 말이었다. 물론 언니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대가 끊긴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안쓰러워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의 독이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 영숙이 말이 맞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해. 명자는 영숙의 말에 만족스러워했다. 수지는 영숙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명자가 일어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랜 세월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일상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지금 중년이 될 때까지 말이죠. 또 늦었네, 이 게으른 년이. 명자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늦었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막 다 됐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명자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은 넘은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기세였어요. 그리고는 수진이 차려놓은 밑반찬들을 하나씩 젓가락으로 집어 맛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늘 있는 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수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찌개에 간이 하나도 안 맞네. 너 시집 온 지가 언젠데 도대체 뭘 배웠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의 요리는 또 왜 이렇게 못해?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장 아픈 말이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긴. 대를 못 이으면서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 제사상에 절할 자손도 없는데 밥까지 못하면 뭘 하려고 사는 거야? 명자의 독설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시누이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친정에 살고 있었어요. 영숙은 젊을 때 화려한 생활을 좋아했어요. 명품 가방에 비싼 옷, 고급 화장품까지. 젊은 시절 신용카드로 마음껏 사치를 부렸죠.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고 결혼을 앞둔 약혼자는 그 사실을 알고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옳게 언니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영숙은 수진을 향해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명자의 팔을 잡으며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언니,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하셔서 그래요. 아이 없는 것도 하늘 뜻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수지는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나마 영숙이라도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거든요. 고마워요.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이도 못 낳고 요리도 못하고 그럼 뭘 하려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우리 민호가 불쌍해서 어쩌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영숙이 다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자에게가 아니라 수진에게 말을 건넸어요. 옳게 언니, 사실 엄마 말씀도 이해가 돼요. 오랜 세월 자손을 못 낳으셨으니까 엄마가 속상하실 만도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수지는 당황했어요. 분명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드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안쓰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언니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대가 끊긴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명자는 영숙의 말에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영숙이 말이 맞아. 내가 좀 더 노력해야 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정말 마지막 기회야. 그 순간 수진의 남편 민호가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중년이 된 민호는 회사에서 부장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엄마, 또 그 이야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들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힘든 거지. 이렇게 오래 아이 하나 못 낳고. 엄마, 그런 말씀 너무 하지 마세요. 민호가 수진을 감싸려 했지만 명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알아? 내 아내가 우리 집안대를 못 잇고 있는데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봐?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듣는 말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 할 때 명자가 또다시 소리쳤어요. 민호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정말 마지막이야. 수진이한테 잘 얘기해. 안 되면 차라리. 엄마. 민호가 급하게 말을 끊었지만 모든 사람이 명자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도 명자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야. 이제 폐경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이 없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마지막까지 해봐야지. 영숙이 명자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엄마,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옳게 언니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숙이가 그래도 이해심이 있어. 수진아, 영숙이 말처럼 포기하지 마라. 식사가 끝나고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괜찮아요. 사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복이니까. 그래도 마음 놓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영숙의 위로에 수지는 고마워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마워요, 영숙 씨. 빚 갚느라 힘드실 텐데 저까지 신경 써주시고. 뭐요? 우리 가족인데요. 영숙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어요. 영숙이 돌아서는 순간 그 미소에 스며든 복잡한 감정을,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현재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온 수진에 대한 묘한 질투심이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 관심은 독차지하고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빚만 지고 늙어가는데. 그날 오후 명자는 수진을 거실로 불렀어요. 텔레비전을 보던 명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수진이 조심스럽게 앉자 명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 병원에 가본 지 언제야? 네, 아, 몇 달 전에 갔었어요. 몇 달 전? 그럼 너무 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해?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네, 다음 주에 가볼게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가. 이번 주 안에 가서 정확한 검사 다시 받아와.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안 하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그때 영숙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또 올케 언니 병원 이야기예요? 그래, 이렇게 오래됐는데 병원도 제대로 안 가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영숙이 수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올케 언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정기적으로 가셔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네, 가볼게요. 그런데 언니 스트레스는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시는데. 영숙의 말에 명자가 귀를 기울였어요. 우울해? 뭐가 우울해?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영숙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올케 언니가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아무래도 아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수진아, 너 요즘 우울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명자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수진아. 너 정신과도 가봐. 혹시 우울증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보자. 수진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정신과까지 가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머니, 저는 우울하지 않아요. 우울한 사람이 자기가 우울하다고 말하겠어? 영숙이 말처럼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 게 사실이야.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자 명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호야, 수진이 정신과 상담 받게 해라. 네, 왜 갑자기 정신과예요? 영숙이가 보니까 요즘 우울해 보인다더라. 혹시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닐까 해서. 민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너 힘들어? 아니야, 여보. 저는 괜찮아. 하지만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올케 언니가 설마 힘들다고 말하겠어요? 저는 매일 보는데 정말 요즘 많이 우울해 보여요. 그래, 수진아, 그럼 한번 가보자. 마음이 편해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여보, 응, 스트레스가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 한 번만 가보자. 다음 날 아침에도 명자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수진아, 오늘 병원 예약해. 산부인과랑 정신과 둘 다.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매일 경과 보고해.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어. 영숙이 아침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어요. 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세요. 고마워요, 영숙 씨. 그런데 언니, 혹시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많이 우울한 생각해요? 네, 아니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 혹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수지는 이상했어요. 자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영숙이 계속 우울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상담 받아보세요.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좋아질 거예요. 그날 오후 수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김 여사를 만났어요. 어머, 수진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어머, 요즘 어떠세요? 영숙 씨가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김 여사의 말에 수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영숙이 자신을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혹시 모르셨나? 그럼 제가 괜한 말씀드렸네요. 김 여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수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지난주 부녀회에서 영숙 씨가 수진 씨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아이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힘들어 보인다고요? 네,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혹시 정신적으로 무리가 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정말,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영숙 씨가 우리 올케가 오랜 세월 아이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정신과 상담도 받으려고 한다고 했어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혼란스러웠어요. 영숙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 여사님,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글쎄요. 다들 수진 씨를 걱정하시면서도 오랜 세월 아이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우울증 올만도 하다는 분위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영숙이 왜 굳이 부녀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 장 보고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혹시 부녀회에서 제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언니 이야기요? 아, 혹시 김 여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영숙은 자연스럽게 반응했어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언니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랜 세월 아이 없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다들 언니를 아끼시거든요. 혹시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수지는 영숙의 말을 듣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한 말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수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영숙이 혹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수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명자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다만 나이가 있어서 뭐? 임신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나이까지 차서. 그때 영숙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에요. 요즘엔 나이 들어도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명자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어. 네, 너도 나이가 있고 확률도 낮다고 하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수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대리모라는 게 있다며? 그걸 알아봐.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어머니, 대리모요? 그래, 너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낳는 거야. 우리 집안대는 이어야 하니까. 영숙이 깜짝 놀라며 입꼬리는 올라가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나이까지 찼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수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대리모를 구하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야?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래도 그건 너무. 영숙은 말리는 척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게 답이야. 수진이는 못 낳으니까 다른 사람이 낳는 거지. 어차피 민호 씨앗이면 우리 핏줄이야.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낳는 도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내 나이로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빠른 방법을 쓰자는 거야. 그때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명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민호야, 수진이 병원에서 나이 때문에 임신이 어렵다고 했어. 그러니까 대리모를 구해야겠어. 네, 대리모요? 그래, 수진이는 이제 늙어서 안 되니까 젊은 여자가 대신 낳는 거야. 민호는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랜 세월 참고 견뎌왔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명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오랜 세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민호가 말렸지만 수진은 계속했어요. 대리모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여자를 들이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대고 소리야? 명자가 화를 냈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미친년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명자가 수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수진이 명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뭐, 인연이 정말 오랜 세월 참고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한 게 뭐 있냐, 뭘 배웠냐, 아이 없다고 구박받고, 대를 못 잇는다고 욕먹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영숙이 당황해서 수진과 명자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언니, 진정하세요. 엄마, 언니가 흥분했으니까. 영숙 씨,
수진이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영숙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뭘.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소문내고 다니시잖아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부녀회에서 하신 말 다 들었어요. 저를 걱정한다면서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소문내신 것도 알고 있고요. 언니, 그건 정말 걱정해서. 걱정이면 제게 직접 물어보시죠. 왜 남들한테 제 말을 하고 다니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수진아, 일단 진정하고.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모욕당하고 뒤에서는 소문까지 나고. 수진아,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요. 수진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아이 낳는 기계로 보시고 영숙 씨는 겉으로는 감싸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보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것이 무슨 말을. 명자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어요. 이제 대리모까지 구하자고요? 제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키우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냥 집안일만 하는 하녀예요? 수진아, 너 지금 정말 미쳤구나. 명자가 소리쳤지만 수진은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미쳤다고요? 네, 미쳤을지도 몰라요. 오랜 세월 이런 취급받으면서 정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연이 정말. 명자가 다시 수진을 때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피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영숙 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에요. 언니, 무슨 말이에요? 영숙 씨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것처럼 이제 영숙 씨 차례예요. 영숙은 수진의 달라진 눈빛에서 위험한 것을 감지했어요. 언니, 저는 정말 언니를 걱정해서. 걱정이요? 그럼 왜 저를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요? 그건 이제 알겠어요. 영숙 씨가 진짜 무슨 마음인지 말이에요. 수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랜 세월 참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대리모 원하시면 영숙 씨한테 부탁하세요. 어차피 같은 핏줄이니까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현이 완전히 미쳤어. 명자가 중얼거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흥분이 아니라 완전히 돌았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 명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대리모 얘기는 너무 심했어요. 뭐가 심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거지. 그래도 수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민호는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명자는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수진이 편만 들어서 저렇게 건방져진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게 정상이야? 영숙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엄마, 오빠도 올케 언니도 다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영수가 너라도 내 편에 서줘야지. 수진이가 저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엄마 편이죠. 하지만 올케 언니도 오랜 세월 힘드셨으니까. 영숙은 교묘하게 중립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이 정말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여보, 들어와요. 민호가 들어가니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여보, 저 정말 힘들어요. 응, 알아. 대리모 얘기는 정말 너무했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수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영숙 씨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소문?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민호는 당황했어요. 설마, 영숙이가 왜 그런 말을? 여보도 모르셨구나. 김 여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영숙 씨가 부녀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수진아, 혹시 오해인 거 아니야? 영숙이가 너를 걱정해서. 걱정이면 저한테 직접 말하죠. 왜 남들한테 먼저 이야기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여보, 저는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 없다고 구박받고, 뒤에서는 정신병자 취급받고, 이제 대리모까지 구하자고 하고. 수진아,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는 아내가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여보, 이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뭔 뜻이야? 영숙 씨가 저한테 한 것처럼 이제 저도 할 거예요. 민호는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어요. 수진아, 너 설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일은 안 할 거예요. 다만 진실을 밝힐 뿐이에요. 그 시간 영숙은 자신의 방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정말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진짜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영숙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부녀회에서 수진의 아이 못 낳는 것, 정신과 치료 얘기를 한 것, 모두 수진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 일들이었어요. 아니야, 증거가 없어. 그냥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수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에요. 그날 밤 명자는 민호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민호야, 수진이 정말 이상해졌어. 오늘 나한테 대드는 거 봤지? 엄마, 수진이도 한계가 있어요. 대리모 얘기는 정말 너무했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현실적인 대안이잖아. 엄마,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다른 여자가 제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요? 명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수진이가 정신과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 해. 영숙이 말로는 우울증 증상이 있다던데. 엄마,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확실하지 않다고? 영숙이가 매일 보는데 거짓말하겠어?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숙이 정말 수진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게 말이에요. 엄마, 영숙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영숙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민호는 생각했어요. 수진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영숙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영숙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부녀의 사람들과 만났어요.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화요일 오후 수지는 영숙보다 먼저 카페에 도착했어요. 영숙이 앉을 만한 테이블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얼마 후 영숙이 부녀의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우리 올케 걱정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울증 이야기인가요? 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제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봤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자신이 혼자 중얼거린 적은 없었거든요. 영숙이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그럼 정말 심각한 거네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영숙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행동이요? 네,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어제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영숙은 어제 있었던 대리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시어머니한테요?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올케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수지는 영숙의 교묘함에 경악했어요. 명자의 대리모 발언은 쏙 빼고 자신이 화낸 것만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 20분간의 대화를 들은 수지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요. 영숙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신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확인했거든요. 카페를 나온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녹음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영숙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숙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올케 말이에요. 네,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고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영숙은 전화로도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신과 치료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거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화가 끝나고 영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과 마주치자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거기 계셨어요? 방금 왔어요. 아, 친구랑 통화했어요. 영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틀 후 수지는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어요. 영숙이 명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 정말 이상해요. 뭐가 또 이상해? 아까 혼자 있을 때 보니까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서서 혼자 웃고. 수지는 황당했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영숙이 아예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정말? 그럼 정말 심각한 거네. 네, 저도 무서울 정도예요. 혹시 정신분열증은 아닐까요? 정신분열증? 그럼 큰일이네.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위험할 수도. 영숙은 수진을 완전히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영숙의 거짓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보여줄 때가 됐어요. 영숙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일은 모든 것을 민호에게 폭로할 거였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가 딱 맞는 우리 집 상편이 끝났습니다. 하편은 더 재밌으니 꼭 보세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